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카르텔은요, 기본적으로 여기 돈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돈의 이권이요. 이게 기생체야. 어디에 기생하고 있냐? 숙주가 뭡니까? 가계부채지요. 가계부채. 예? 가계를 희생물로 삼는 거잖아요. 가계가 먹잇감이죠. 가계가 계속 빚을 내가지고 돈을 빌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 건설회사들도 그러니까 돈 벌고 은행도 돈 벌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계가 그러니까 이게 숙주야. 아주 좋은 숙주. 문제는 뭐냐면 가계가 죽으면은 국가경제도 죽거든. 그래서 제가 가계와 국가경제를 먹잇감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부동산 카르텔은. 예?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부동산 카르텔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부채로 쌓여진 모래성입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야지만이, 가치가 올라야지만이 거기 돈이 모이고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면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가게 해줘야 되죠. 돈이 많이 가게 해줘야 되잖아. 그게 유동성 공급이고요. 그리고 또 빚을 많이 내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택담보대출이고요. 그러면 그게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 가치는 뜨게 되죠. 예? 그러니까 부채 모래성으로 이렇게 모래성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 가계부채가 증가가 계속, 문제는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가계부채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계가 빚을 갚느라고 소비를 제대로 못하게 합니까? 예? 소비를 제대로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돈이 부동산으로 가니까는 다른 생산활동으로 돈이 안 가니까는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가계의 소득이 그러니까는 증가율이 둔화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이런 거예요. 가계부채가 너무 증가해가지고 소비하고 가계소득을 억압하고 있는 거야. 경제 성장률도 억압하고 있고요. 실제로 통계 수치를 보면 그래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요. 예? 미래 먹거리로는 돈이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요. 돈을 아무리 공급해도 돈이 실물 경제로 안 가잖아요. 예?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가계가 소득이 그러니까 안 오르지. 가계는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소득이 오르는데 거기다 빚을 갚느라고 은행에서 돈 빌린 거 갚느라고 소비할 여력이 없지요. 소비할 여력이. 그렇죠? 그러면서 또 집값은 또 계속 오르잖아요. 집값 오르게 계속 펌프질 해주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지? 집값은 비싸지? 어떻게 결혼을 해? 어떻게 애 낳아서 키우냐고요. 초저출산이 그래서 도래한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지. 경제 성장률은 그러니까 제로 성장으로 가고 앉아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이건 이게 부채 불안성이 붕괴되는 거지 뭐예요. 이건 필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부채 모래성하고 부동산 카르텔은 계속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게 해야 돼. 돈이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는 순간에 부채 모래성은 무너진다고요. 돈이 안 들어가는 순간에.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가계부채잖아. 가계부채 증가잖아.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와 성장률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결혼 못하게 하잖아요. 일자리가 없고. 예? 집값이 비싸고 그러니까는.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성장이 중단되면은 그 나라 끝인 거죠, 뭘. 이건 상식이에요. 경제 논리가 필요 없어. 상식인 거죠. 상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카르텔은 우리가 가계부채는 누구나가 다 걱정을 하죠.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 그건 뭐 국내외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한국 가계부채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권에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서실장이 경제 박사 출신이거든요. 김대기가요. 예? 가계부채가 너무 과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 여야를 떠나가지고 누구나가 국내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중단 못해요. 왜? 가계부채가 증가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은 돈이 유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래성이 무너지지.
모래성이 무너진다고요. 가계부채가 증가가 멈추는 순간에. 예? 부동산 카르텔이 사망하는 거야. 부동산 카르텔은 부채 모래성이라는 집안에 살고 있는 괴물이잖아요. 괴물이라고. 근데 이거 가계부채가 숙주잖아, 숙주. 가계부채를 계속 증가시켜야 돼. 예? 근데 계속 영원히 증가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시한부 인생이야. 시한부 인생이야. 부동산 카르텔은요. 부채 모래성은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경제 논리가 필요 없어.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냥. 아니에요?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집어넣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문제는 가계부채를 계속 넣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계부채가 우리가 방어가 되려면 뭡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돼요.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소득 대비로 가계부채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가 억압되고 가계부채 부동산 이 카르텔로 인해 가지고 생산활동에 돈이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가 안 만들어지는데 무슨 어렵게 성장이 되고 소득이 증가합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부동산 카르텔이 그러니까는 소비와 성장을 죽이는 괴물이라니까. 소비와 성장을. 예? 근데 이게 부동산 카르텔이 만들어낸 부채 모래성이 안 무너지게 하려면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해줘야 돼. 예? 해줘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하고 성장은 또 악순환고리로 돼주고 인구도 줄고 그러잖아요. 저출산.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 문제인 거지. 시한폭탄이지. 짝깍 지금 갈수록 아까 성장률이 쭉 떨어져가지고 1%까지 내려왔잖아. 예? 자 이거 봐보세요. 부동산 자산 증가율하고 가계부채 변동폭하고 보게 되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부동산 자산 가치 증가율하고 가계부채 변동폭하고요. 부동산 자산 증가율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가계부채 비율하고 출산율하고 관계를 보게 되면요, 예? 파란색 박자 여기가 출산율입니다. 이게 9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지난 30년 동안에 상관계수가 90%예요. 마이너스 90%.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반대로 움직이잖아. 출산율하고 가계부채 비율하고요. 예?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니까는 출산율에는 치명적이죠. 우리나라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안 낳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두 가지 경제적인 요인만 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임금 불평등. 예? 비정규직들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둘째, 주택 가격입니다. 예? 주거 비용. 셋째, 교육 비용. 예? 그래서 결혼들 못해요. 경제적인 요인만 보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니까 출산이 늦고 출산이 떨어지죠, 당연히요. 예? 역대 정권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게 되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1% 밑으로 떨어지죠. 성장이 멈추는 거죠. 자연사 하는 거야, 자연사. 일본 같은 경우는 붕괴되고 난 다음에 이게 꺾였는데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자연사에 가는 거죠, 자연사. 예? 억지로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가계부채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죠. 자연사 하는 거야, 자연사요. 이거 보게 되면 쫙 미끄럼틀 내려가듯이. 예? 자연사 하는 거죠.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파란색이 가계소비 비중입니다. GDP에서. 김영삼 정부 때만 하더라도 한 60% 됐었어요. 근데 이게 쭉 떨어져 지금 얼마까지 내려와 있느냐? 문재인 정부 때 45.5%까지 내려왔어요. 저기 중국하고 비슷해졌어. 예? 그러면서 보니까 성장률도 계속 쭉 내려오잖아요. 가계소비가 줄어드니까 비중이. 가계소비가 경제 선진국가에서 가장 큰 규모인 거거든요. 선진국에서 50%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50%도 안 되는 나라는. 성장률이 쭉쭉쭉쭉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봐보세요. 가계소비 감소하고 가계부채 증가하고 같이 가죠. 김대중 정부 때 가계부채가 급등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다음으로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계소비가 김영삼 정부 때 7.9% 연평균 가다가 4.4로 뚝 떨어지잖아요. 4.4로. 가계부채가 뚝 떨어진 거야. 성장률도 뚝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21년 4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문재인 정권 마지막 때부터. 예?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예? 그러면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은행들이 대출에 신중해지고 그러거든요. 예? 부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 소득 대비로 다 또 꺾이죠. 꺾이는데 주택담보대출만은 계속 증가했죠. 21년 4분기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은 한 번도 안 꺾인다니까요. 중단이 안 되져요. 예?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게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속도가 기울기가 맨 끝에 세 개의 기둥을 봐보세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니까는. 예? 올해 주담대가 그러니까 36조 원 증가했어요. 올해만 3분기 동안에 9월달까지 36조 원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줄일 수가 없다니까. 왜? 부채 모래성이 무너지거든. 부채 모래성이 무너지거든요. 예? 근데 그 36조 중에서 26조 원이 정부가 밀어준 돈이야. 정부가 밀어준 돈. 주택금융공사하고 주택도시기금이 빌려준 돈이야. 36조에서 26조 원이. 예? 정부가 그러니까 떠받치고 있는 거지. 부동산 시장 무너지지 말라고. 계속 돈 부어서, 돈 빌려주면서. 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오른쪽에 세 가지 막대기가 보게 되면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완만하게 작년에 올라가다가 올해 가파르게 올라가잖아. 왜? 이게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PF 대출도 이게 자꾸 흔들리고 그러니까는 떠받치고 있는 거지. 떠받치고 있는 거야. 계속 모래를 붓는 거지. 모래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예?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계부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쭉 마이너스로 쭉 행진하고 앉았잖아요. 소득을 떨어뜨리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마지막 단계. 예? 이거 봐보세요.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2년 전, 작년, 올해 대개 소득은 우리가 분기별로 같은 분기로 비교를 하거든요.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분기에는 추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석이 있는 달은 그러니까 다른 달보다 더 높을 수가 있잖아요. 소득이요. 예? 무슨 상여금도 나오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보게 되면은 전체 평균이 2년 전에는 367만 원, 작년에는 354만 원, 올해는 354만 원, 54만 원이 조금 안 되죠. 그래서 하락하잖아. 1분위는 뭐 당연히 하락했고요. 89만 원, 83만 원, 81만 원. 가장 높은 상위 20%도 754만 원, 742만 원, 741만 6천 원. 상위 20%도 하락하고 있잖아요. 소득이 하락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소득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예? 이 가계부채가 한계선상에 왔다는 거야. 한계선상에. 소득이 뒷받침 안 되면은 부채를 계속해서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계가 지금 처절하게 싸움하고 있죠. 뭐라고 있습니까? 거기다 뭐냐면 많은 물가가 올랐어. 교육비도 오르고 이자 비용도 오르고 교통비용도 오르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식비를 먹는 비용을 줄이고 있지. 이것도 막판의 상황인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먹는 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줄이는 거거든. 먹는 걸 줄이잖아요. 먹는 거를요. 그렇죠? 상위 20% 가게도 마찬가지야. 예? 식비가 파란색인데 이게 줄어들고 있잖아. 예? 그렇죠?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중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판 부채몰에서는 지금 뭡니까? 가계하고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가계와 국가 경제를. 가계의 소득을 줄이고 있고 국가의 성장률을 그러니까 지금 1%대까지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인구를 소멸시키고 지금 초저출산이라 하잖아요. 지금 이제는. 초저출산. 올해 4분기에 0.6대까지 내려갈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이게 부동산 카르텔이 만든 거야. 부동산 카르텔이. 부동산 카르텔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계속 가계부채를 갖다 투입을 해줘야 되니까 해야지만이 이 부동산 카르텔은 예?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니까. 예? 근데 이게 국가 경제 파괴하고 인구를 소멸시키고 있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가는 거지 뭘. 쉽게 얘기하면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하는 순간에 부채몰에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뭡니까? 불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거죠. 타 죽을 줄 알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제발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선거 끝나고 나면 제발 우리 정권 끝나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안에서는 이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막판까지 왔으니까 지금 증세가 보이거든요. 막판의 증세가. 예? 막판의 증세가.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는 자기 숙주를 안 죽이잖아요. 기생체들이. 예? 같이 공생을 하잖아요. 숙주하고 기생체는요. 자연 세계에는. 예? 동물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연 생물체 세계는. 근데 인간 사회는 이게 지금 기생체가 누굽니까? 재벌 건설 자본하고 금융 자본인 거예요. 이게 숙주가 뭐냐면 가계하고 국가 경제하고 인구지요. 이걸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부동산이 살려면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뭐 가지고 움직이는 거. 가장 집값이 정상적으로 오를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오르는 건 뭐예요?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은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자녀가 증가했어. 그러면 방이 좀 많은 데로 이사 갈게 합니까? 비싼 집으로요. 그리고 인구가 증가해. 그래도 우리가 또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이건 바람직한 거야. 근데 거꾸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걸 다 죽이고 있잖아. 문제는. 가계소득을 죽이고 있고, GDP도 죽이고 있고, 인구도 죽이고 있고, 자기의 숙주를 죽이고 있잖아, 지금요. 가계부채가. 아니, 이 기생체들이.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뭘. 예?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경제 논리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상식인 겁니다. 이건 명확 가능하잖아요. 숙주 없는 기생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숙주 없는 기생체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건 자연의 원리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니, 재벌 건설 자본하고 금융 자본이 소위 말해서 이 부채 모래성 혹은 부동산 카르텔이 가계 부채 없이 살 수 있는 거냐고요. 부채 모래성을 떠받치고 있는 이 양 기둥이 뭡니까? 가계 소비하고 성장, 인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갈가가지고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데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뭘. 자, 이거 봐보세요. 주담대는 줄어들었는데 정책 주담대는 지난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쭉 보게 되면요, 예? 보게 되면은 주담대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정책 주담대는 더 앞서가고 앉았잖아요. 과거보다도. 예?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걸 방어하고 있는 거야. 정부가. 이제는 이게 마지막 단계지요. 근데 정부가 더 이상 방어할 능력이 없어질 때 정책과 소멸되게 되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은 무너지는데 그럼 공포가 지배하죠. 공포가 지배한다고요. 정부의 방어 수단이 고갈됐구나. 이걸 시장이 아는 순간에 공포가 지배하죠. 공포가 지배합니다. 네?